이 영상에서는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 혼돈의 해독제에서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어라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선 이 장의 제목에 고양이만 언급하고 강아지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자들이 반감을 품을 것을 우려하여 저자는 이 장을 시작하기 전 아메리칸 에스키모 종의 강아지 시코를 키운다는 사실을 먼저 밝힙니다. 딸 미카일라가 10살일 무렵 데려온 강아지인데 이 장은 시코를 좋아하는 미카일라의 이야기에서 삶의 지혜를 끌어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삶이 고통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인 종교적 교리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쉽게 상처 입고 잘 망가집니다. 누구도 노화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인생에서는 암울한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암 완치 판정을 받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재발과 함께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남편을 둔 여성 내담자가 상담을 받으러 오자 저자는 딸 미카일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미카일라는 4살 때부터 목마 타기를 좋아하여 목마를 태우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목마를 태우다 내려놓으면 바닥에 주저앉아 울어댔고 그렇게 목마 태우기를 중단했습니다. 저자의 아내는 미카일라의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목마와 관계가 있는 듯 말했지만 제대로 된 원인을 짐작할 수 없어 그냥 넘깁니다. 그런데 미카일라가 7살이 될 무렵부터 점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하고 행동도 부쩍 느려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자는 미카일라를 병원에 데려갔고 류머티즘 전문의로부터 미카일라에게 다관절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이 있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발병 원인은 알 수 없으며 치료법은 문제가 되는 관절을 모두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수술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점점 병세가 나빠진 미카일라는 매우 독한 약인 진통제 나프록센과 류머티즘 치료제 메토트렉사트라는 약을 먹기 시작했고 전신 마취 상태에서 팔목부터 발가락, 힘줄까지 코르티솔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코르티솔 주사는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긴 했지만 갈수록 증상이 점점 심해져 의사는 당시 성인에게만 처방되는 약이었던 에타노셉트를 권유하고 매일 집에서 직접 주사제를 놓게 됩니다. 몇 년 후 미카일라의 관절염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고 그렇게 4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어느 날 팔꿈치가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한 미카일라를 병원에 데려갔더니 주치의로부터 다시 관절염 증상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통증도 점점 심해져 주치의는 미카일라가 30살 전에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너지기 쉬운 삶과 비극적인 현실이 불러오는 허무주의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왜 하필이면 내 남편에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여성 내담자에게 저자는 말합니다. 전지전능하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절대자에게는 한계가 없다고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미 모든 것이고 어디에도 있다면 굳이 가야 할 곳도 없고 굳이 뭔가 되려고 목표로 삼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존재할 수 있던 모든 것이 결국에는 존재하고 과거에 일어날 수 있던 모든 사건이 결국에는 일어납니다. 한계가 없으면 어떤 이야기도 없으며 어떤 이야기가 없으면 삶도 없습니다. 이런 논리적 추론의 도움을 받아 저자는 삶의 취약함이란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합니다. 하지만 그런 한계에서 비롯되는 고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한계가 삶 전체를 파괴할 정도로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삶을 증오하고 경멸하면 삶 자체가 더욱 힘들어질 뿐입니다. 증오와 경멸은 삶의 비극에 맞서는 자세가 아니며 어떤 선한 의지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비극적인 삶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떤 형태로든 논리적으로 타당한 대안이 있을까요? 저자도
생각만으로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곤 믿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하면 할수록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듭니다. 생각이 엄청난 힘을 지닌 것은 사실이지만 생각을 대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삶이 실존적으로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생각은 붕괴되어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존적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에 필요한 것은 생각이 아니라 깨달음임을 느낀 저자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의 한계 때문에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결함과 사랑에 빠질 필요는 없으며 그저 결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삶을 더 낫게 만들려는 노력을 중단할 필요도 없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고통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을 개선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미카일라는 아편 성분인 코데인이 들어있는 타이레놀삼을 처방받았음에도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해서 결국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한 옥시콘틴 진통제를 먹기에 이르렀습니다. 옥시콘틴은 통증을 잡아주곤 했으나 미카일라가 술에 취한 것처럼 발음이 어눌해지고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해 5월 미카일라는 결국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했고 수술 직후 성인 재활센터 병동에 입원하게 됩니다. 얼마 후 오른쪽 발목에 관절염이 재발해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고 의사들은 큰 뼈들을 하나로 이어붙이면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발목을 쓸 수 없으며 움직일 일이 많지 않은 노인들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 선택하는 최후의 치료법이었기에 대신 발목 인공관절 치환술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몇 달 동안 필사적으로 온갖 곳을 조사한 덕분에 마침내 6개월 뒤에 미켈라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후 미켈라가 옥시콘틴을 끊고 몇 개월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견뎌내는 동안 나머지 가족들은 정신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인생에 큰 불행이 찾아온다고 해서 일상에서 할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들은 이러한 상황에도 항상 하던 일을 하며 최대한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저자가 터득한 비결은 큰 질병이나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는 그 문제에 관해 대화하고 생각할 시간을 따로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정해놓은 그 시간에만 그 문제에 관해 상의합니다. 온종일 고민한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상상 이상으로 강인하며 지금 눈앞에 놓인 문제를 마주할 용기만 낸다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아주 사소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라고 말합니다. 고양이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동물입니다. 강아지와 달리 사회적이지도 않고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위계 질서를 따르지도 않습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친근감을 표시하며 자기만의 이유로 인간과 자발적으로 교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부르면 휙 달아나 버리거나 완전히 무시하다가도 가끔은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며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 가끔 일어나는 일들로 뭔가 뜻밖의 행운이 찾아온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리 안 좋은 날이라도 주의를 기울이면 그런 작은 기쁨의 순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귀여운 여자아이가 발레복을 입고 길에서 춤추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정성껏 내린 향긋한 커피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기분 좋은 행운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고양이와 마주치면 존재의 경이로움이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보상해 준다는 것을 잠시나마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요?